평생 모은 돈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되시나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세금 없이 주는 법 알려드립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김철수. 어르신은 낡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의 코끝에 걸린 두꺼운 돋보기 너머로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가계부와 통장.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공직자로 살아오며 안 먹고 안 입어 마련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노후를 위해 남겨둔 약간의 예금.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 아내와 함께 숱한 고생을 견뎌내며 일궈낸 고단한 삶의 훈장이자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요즘 김철수 어르신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 지영이가 드디어 결혼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결혼해. 수줍게 웃던 딸의 모습에 가슴 벅찬 기쁨도 잠시 치솟는 전세. 자금과 살림살이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딸의 헬쑥한 얼굴이 어르신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가진 것을 다 털어서라도 챙겨주고 싶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들려오는 세금 이야기는 어르신의 발걸음을 무겁게만 만들었습니다. 여보게 섣불리 돈 줬다가는 세금 폭탄 맞네. 증여세가 만만치 않아. 이런 말들이 귓가를 맴돌 때마다 혹여나 법을 잘 몰라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 세금으로 깎여 나갈까. 혹은 자식에게 세금 체납이라는 짐을 지우게 될까봐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던 것입니다. 창밖의 홍시는 저리도 붉게 익어가는데 어르신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김철수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복지관의 지인으로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세금, 혜택과 논의 중인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지인이 건네준 메모를 쥐고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고쳤으며 꼼꼼히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어르신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것은 2024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 공제 제도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정책 덕분에 자녀가 결혼할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즉 총 4년이라는 넉넉한 기간 동안 추가로 1억 원을 더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셨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이라. 그럼 우리 지영이에게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당당하게 줄 수 있다는 말이구나. 만약 사위될 사람도 그쪽 부모님께 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신혼부부는 무려 3억 원이라는 든든한 종잣돈을 세금 걱정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될 경우 중산층 시니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정부 발표안의 핵심은 상속세 잔여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천만 원에서 무려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물가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상속세 공제 한도는 수십 년째 제자리여서 김철수 어르신처럼 평범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자녀들에게 온전한 자산을 물려줄 길이 열리게 됩니다. 더불어 상속세 최저 세율인 10% 구간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많은 시니어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김철수 어르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법을 알면 길이 보이는구나. 어르신은 곧바로 수첩을 꺼내 메모하셨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철수 어르신의 고민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 날 땀 흘려 일궈온 소중한 자산은 우리 인생의 결실이자 자녀들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결혼 및 출산 증여, 공제 혜택은 요건을 꼼꼼히 따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아직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확정 발표를 차분히 기다리며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자녀들과 둘러앉아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얘야, 나라에서 이런 혜택이 있다더라. 하고 말입니다. 부모의 깊은 사랑이 담긴 재산이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딸의 결혼식 날 활짝 웃으실 김철수 어르신처럼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들의 앞날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의 주황빛 감들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김철수 어르신은 서재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고쳐 쓰시며 손때 묻은 가계부와 통장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며 모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끼니를 아껴가며 일궈낸 고단한 삶의 훈장이자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최근 김철수 어르신에게는 남모를 깊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 지영이가 드디어 결혼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대견하고 기쁜 마음이 앞섰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자금과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세금 폭탄 이야기는 어르신의 발걸음을 무겁게만 만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 세금으로 크게 깎여 나갈까봐 혹은 법을 잘 몰라 자식에게 짐을 지우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때 김철수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믿고 의지하던 복지관의 지인으로부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결혼 및 출산 관련 증여세 혜택과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마음으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어르신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 공제 제도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책 덕분에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즉 총 4년의 기간 동안 추가로 1억 원을 더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철수 어르신은 딸 지영이에게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 공제 1억 원을 합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당당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위될 사람도 그쪽 부모님께 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젊은 부부는 무려 3억 원이라는 소중한 종잣돈을 세금 걱정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르신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녀의 새 출발을 응원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었습니다. 또한 어르신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될 경우 우리 시니어들에게 큰 힘이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천만 원에서 무려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뛰었지만 상속세 공제 한도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라 중산층 시니어들의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김철수 어르신처럼 평범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분들도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더불어 상속세의 가장 낮은 세율인 10% 구간을 기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많은 시니어의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한 김철수 어르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은 곧바로 가까운 세무서나 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법을 알아보셨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숙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일이라는 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자산은 우리 삶의 결실이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소중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결혼 및 출산 증여, 공제 혜택은 요건에 맞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아직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발표를 차분히 기다리며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자녀들과 둘러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재산이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김철수 어르신이 딸의 결혼식 날 활짝 웃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 주황빛 감들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이른을 넘긴 김철수 어르신은 낡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고쳤으며 손때 묻은 가계부와 통장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며
모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끼니를 아껴가며 일궈낸 고단한 삶의 훈장이자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철수 어르신에게는 남모를 깊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 지영이가 드디어 결혼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대견하고 기쁜 마음이 앞섰지만 치솟는 전세, 자금과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세금 폭탄 이야기는 어르신의 발걸음을 무겁게만 만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 세금으로 크게 깎여 나갈까봐, 혹은 법을 잘 몰라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는 자식에게 짐을 지우게 될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 김철수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믿고 의지하던 복지관의 지인으로부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결혼 및 출산 관련 증여세 혜택과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겠다고 결심한 어르신은 떨리는 마음으로 관련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어르신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가장 먼저 어르신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 공제 제도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 덕분에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즉 총 4년의 넉넉한 기간 동안 추가로 1억 원을 더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수첩에 큼지막하게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결혼 특별 공제 1억 원을 더하면, 그래, 총 1억 5천만 원이구나. 결과적으로 딸 지영이에게는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당당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위될 사람도 그쪽 부모님께 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젊은 부부는 양가 합쳐 무려 3억 원이라는 소중한 종잣돈을 세금 걱정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던 딸의 얼굴이 떠오르자 어르신은 그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또한 어르신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철수 어르신과 같은 중산층 시니어들에게는 놓쳐선 안 될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잔여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천만 원에서 무려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뛰었지만 상속세 공제 한도는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이라 평범한 집 한 채 가진 분들의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김철수 어르신처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분들도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더불어 상속세의 가장 낮은 세율인 10% 구간을 기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한 김철수 어르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막연한 공포가 구체적인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곧바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 수첩에 할 일을 적으셨습니다. 첫째,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고, 기한 확인입니다.
증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면제 구간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만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둘째, 증빙 서류 준비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와 이체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딸과 함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땀 흘려 일궈온 소중한 자산은 우리 삶의 결실이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소중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결혼 및 출산 증여, 공제 혜택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아직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발표를 차분히 기다리며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자녀들과 둘러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재산이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김철수 어르신이 딸의 결혼식 날 활짝 웃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무겁게 어르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이제는 제법 훈훈한 온기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은 김철수 어르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 날 아침 일찍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어르신의 손에는 돋보기로 꼼꼼히 확인하며 준비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딸아이의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평생을 아껴 모은 예금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어르신은 담당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문의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 재차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직원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바위 덩어리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르신은 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결혼 준비로 인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너를 도와줄 방법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은 딸아이의 통장으로 약속한 자금을 이체하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 아내와 함께 땀 흘려 일군 시간들, 믹스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모은 절약의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함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지영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식장 로비에 서 계신 김철수 어르신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객들을 맞이하면서도 혹시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자식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 어르신의 미소에는 티끌 하나 없는 당당함과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위와 딸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순서에서 어르신은 눈시울이 붉어진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속으로 되뇌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앞날의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응원을 다했으니 너희는 그저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철수 어르신이 맞이한 이 행복한 결말은 결코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역사이자 자녀들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혜택이 있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등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달력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녀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거나 혹은 최근 2년 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자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혹은 전문 세무 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 공제 혜택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과세표줄, 구간 조정 등은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기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뉴스와 신문, 그리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차분히 주시하며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카더라 통신보다는 반드시 공실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는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저녁 노을이 가장 아름답게 타오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로 모은 재산이 세금이라는 문턱에 걸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소중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철수 어르신이 딸의 결혼식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환한 미소처럼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에도 따스한 햇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십니다. 오늘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의 주황빛 감들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창틀을 넘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 이른을 훌쩍 넘긴 김철수 어르신은 낡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고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가계부와 누렇게 바랜 통장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며 모은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끼니를 아껴가며 일궈낸 고단한 삶의 훈장이자 언젠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최근 김철수 어르신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 지영이가 드디어 결혼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30이 넘도록 짝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더니 참으로 듬직한 사윗감을 데려와 인사시키는 모습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치솟는 전세.
자금과 살림살이 마련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어르신의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지만 뉴스에서 들려오는 세금 이야기는 어르신의 발걸음을 무겁게만 만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 세금으로 크게 깎여 나갈까봐, 혹은 법을 잘 몰라 이제 막 출발하는 자식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짐을 지우게 될까봐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때 김철수 어르신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믿고 의지하던 복지관의 지인으로부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결혼 및 출산 관련 증여세 혜택과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마음으로 돋보기를 다시 고쳐 쓰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어르신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물가에 5천만 원으로는 전셋집 보증금 마련하기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지요. 하지만 새로운 정책 덕분에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즉 총 4년의 기간 동안 추가로 1억 원을 더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하니 결과적으로 딸 지영이에게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당당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위될 사람도 그쪽 부모님께 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젊은 부부는 무려 3억 원이라는 소중한 종잣돈을 세금 걱정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은행 빚에 허덕이지 않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르신은 그제야 꽉 막힌 속이 뚫리는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또한 어르신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이지만 확정될 경우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 큰 힘이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천만 원에서 무려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뛰었지만 상속세 공제 한도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라 중산층 시니어들의 걱정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 집 한 채 지켜왔을 뿐인데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그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늘 노심초사했었지요. 만약 이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김철수 어르신처럼 평범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분들도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더불어 상속세의 가장 낮은 세율인 10% 구간을 기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많은 시니어의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니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한 김철수 어르신의 주름진 얼굴에는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은 곧바로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하셨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절차도 꼼꼼히 숙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확실하게 챙기는 일이라는 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자산은 우리 삶의 결실이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소중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결혼 및 출산 증여, 공제 혜택은 자녀의 결혼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아직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발표를 차분히 기다리며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자녀들과 둘러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이런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재산이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김철수 어르신이 딸의 결혼식 날 활짝 웃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